당연히 뭐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. 이슈 인물을 직접 만나는 이슈. 오늘은 시골 내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신 분입니다. 라임 사태에서 여권의 표적으로 지목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도움 말씀 주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수석님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이 많으신데요. 그만큼 좀 결백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생사람 잡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갑자기 왜 강기정 제가 이 순간에 이곳에 등장하는지를 제가 몰랐지요. 예. 그래서 야,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사람이 많겠구나.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없다. 당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청와대 방문한 이강세 씨가 좀 수석님 만나서 좀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? 제 업무 보는 업무 직무실로 들어와라.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자꾸 그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금융감독기구에 검사를 받아라. 이렇게 조언하면서 그냥 그 만남을 마친 것이 전부였습니다. 돈을 가져왔어도 제가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으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공안 검색대와 같은 걸 통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5천만 원을 들고 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.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지난 금요일이죠. 이제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습니다. 처음에 이 소식 접하고는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? 강기정이 왜 등장하지라는 것에 이 답이 풀리질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김봉현 씨의 편지, 옥중 편지라는 글을 보면서 더 큰 어떤 음모가 있구나. 이것의 음모의 작품은 검찰이 그렸구나. 검찰의 어떤 더 큰 시나리오에 움직인 김봉현이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조각 맞춤이 좀 됐다. 이렇게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. 예. 김 전 회장도 이제 위증죄로 고발을 하셨고 이 옥중 서신이 지금 상황 봤을 때 좀 어디까지가 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변호사 A 씨와 검사 B가 강기정을 잡으면 보석 재판 받게 해주겠다.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.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 측면에서도 끔찍한 일이라서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변호사님, 네. 법무부가 이제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했고요. 이제 몇몇 부분은 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? 감찰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아마 예. 그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. 최초에는 금융사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권력형 게이트다라는 쪽으로 불길이 갔다가 다시 이제 검찰 게이트가 예.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사실 검찰 게이트로서의 성격에서 왜 그러면은 이 검찰들이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을 앞에 계신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. 그러려면 여권의 전 행정관 정도로는 안 된다. 그리고 이 전 행정관도 금감원에서 파견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권이라고 분류되기 어려운 늘공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수석 중에 한 명을 잡자. 그래서 앞에 계신 강기정 수석을 잡아서 검찰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진술이 돼 있어요. 왜 강기정이었냐라는 데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본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조국 사건 때 윤석열 팀으로부터 확실히 미움을 좀 받기는 받았는갑다. 왜냐하면 제가 정무수석 할 때 그쪽 팀으로부터 오히려 왜 강수석님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을 미워하십니까? 뭐 이런 표현을
항의성 표현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,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국내에 안 계실 때는 국위 선양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실 때는 하던 일도 소리가 안 나야 된다. 그런 차원에서 제발 수사를 좀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윤석열 총장 뭐 수사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지 않냐. 이런 어떤 그 물밑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검찰이 우리 강수성님을 좀 연관을 시켜서 좀 무엇을 좀 얻으려고 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기거든요. 이것을 권력 게이트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.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 아니냐. 그러면 권력 게이트라면 권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관, 국회의원, 여기는 일단 의회 권력이고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파견자는 권력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과거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에게 정무수석을 이렇게 엮으면 이건 권력 게이트로 전개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걸 노린 것 아니냐. 이런 막연한 끔찍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예. 김봉현 전 이 대표는 이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. 강수정님에 대한 증언을 한 이후에 언론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본인이 주범 그리고 본인은 강수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구나. 즉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. 이게 미리 작성을 해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강수정님 그 재판 관련된 재판을 하기 전에 발송이 한 9월 21일경으로 재판이 10월 8일이었는데 9월 21일경에 구치소에서 발송을 한 걸로 보면 작성은 그 이전에 이미 했다는 얘기거든요. 문서의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위 사항들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보안 유지 필요, 전현직 연루되므로 결정권자와 소수만 공유. 비밀리에 나를 방어할 수 있는,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소수하고만 이거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검찰 이야기대로 해서는 나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제 머릿속이 정리된 게 한 가지가 있네요.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순간에도 잘 몰랐던 것을 신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 건데 이미 9월 21일 날 이걸 발송해 놓고 제 재판 법정 진술은 10월 8일 날이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김봉현은 각본에 따라 10월 8일 날 저에게 돈을 줬다. 이걸 강력히 던지고 조선일보는 이 가짜 뉴스를 쓰게 되고 그리고 반응을 봤는데 제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게 되고 청와대하고 연결고리가 이강세 씨를 만난 것 이것 한 번뿐인데 이것이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면서 여론이 강기정 수석과 이강세를 통한 김봉현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아마 이 편지를 공개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실패한 시나리오로 만드는 김봉현의 모습이 너무너무 떨어지 다가오는데요. 네, 수사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. 다만 이 수사가 단순히 지금 현재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잘 사실관계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정말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지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이러한 수사 관행 내지는 잘못된 수사가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소위 그 특권 의식을 가진 일부 검찰 집단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됐다라면 이런 부분까지가 충분히 좀 규명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죄수라고 하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만큼은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드시 좀 근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. 여기까지 저는 수사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수사팀에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글쎄 저는 지금 국회나 정치권은
이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 여기 대책 강구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고 수사팀은 이제 애초에 금융 사기 사건 수사와 그걸 혹시 비유하고 왜곡시키려고 했던 검찰 관련 등 수사를 양축을 해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. 예.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신장식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. 대형 금융 사기가 발생했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려내서 처벌하고 또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누굴 수사할까에 집중돼야 할 국가적인 에너지가 누가 수사할까까지 분산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.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